어떤 의미에서는 장혜찬 후보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현욱 후보의 정당성, 당위성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론. 만약에 패배했을 때 어떤 쪽이 패배에 어떤 책임이 더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의아해 보이기는 하긴 합니다. 부산에 가시면서 굳이 이제 수영구만 건너뛰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또 수영구에 계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구에는 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수영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혜찬 후보 얘기인데, 자, 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 어제 선언한 얘기, 그 얘기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장가 기자, 일단 지금 이 보수 단일화 후보 이 요구 선언, 뭐 이것 때문에 좀 부산 수영구가 시끌시끌한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좀 진전이 됐을까요? 장혜찬 후보가 과거에 여러 막말로 인해서 좀 공천이 취소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한 상태인데요. 네. 어제 국민의힘에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표 분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는 장혜찬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자격 판정자의 보수팔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자 오늘 장혜찬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수영구를 내줄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함을 외면을 한다면 결국은 단일화 피하는 사람이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정연욱 후보, 국민의힘 간판 달고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장혜찬 후보 보니까 무소속인데 또 빨간 점퍼를 좀 입고 있어서 좀 그것도 특이한 모습인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수 후보 2명이 나가서 일단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지금 여론조사 상황은 그렇거든요. 네네. 뭐 결국에는 단일화가 좀 이뤄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좀 지는 쪽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 단일화할 때는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라든지 예. 아니면 다른 정당이라든지 그럼 단일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혜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당에서 계속 지금 후보로 있다가 공천 탈락된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쉽지 않은 아까 쉽다기보다는 명분이 그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현욱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내가 공천을 받아서 왔는데 공천을 불복하고 나간 후보가 단일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못 받아들여 어떤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명분과 주도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할 테고, 또 장혜찬 후보가 이야기하는 방식도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지금 뭐 당원들의 어떤 투표 아니면 국민들의 투표하지만 국민 투표는 그 번호를 따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실제로 뭐 5일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사전 투표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사전 투표 전에 반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의미에서는 장혜찬 후보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현욱 후보의 정당성, 당위성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론. 만약에 패배했을 때 어떤 쪽이 패배에 어떤 책임이 더 있느냐에 대한 미리 그 책임론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 대변인,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대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라면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타날지 좀 예상이 그려지는데, 두 명이 단일화 하건 아니면 끝까지 가서 한 명이 나중에 사퇴를 하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정도 떠오르는데 어떻게 좀 그려보세요? 일단 단일화는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지금 장혜찬 후보가 제안한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심번호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당원 100% 투표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장혜찬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지만 부적격자로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다시 투표해서 후보를 정한다? 그것도 말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정영욱 후보가 사퇴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부산을 찾았는데 어제 하루 7개 지역구를 돌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산 수영구 여기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장현주 네. 부위원장 이거는 상대당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위원장이 장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이 부분이 정말 어떤 뜻으로 방문하지 않으시는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의아해 보이기는 하긴 합니다. 부산에 가시면서 굳이 이제 수영구만 건너뛰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또 수영구에 계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구에는 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제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단일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라는 예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라든지 뭐 억측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왜 그곳에 방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런 단일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당 관계자가 계십니다. 김영중 대변인 왜 안 간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이제 전체 18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7개를 간 거고, 다음에 부산만 가는 게 아니라 경남 일정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동선을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들었었습니다. 잘 피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표용지 인쇄 시작됐습니다. 네네. 단일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그런데 지역구들이. 김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단일화의 시점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의 상당히 뭐 어떤 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려면 어떤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는 그런 귀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은 원래 이제 부산의 동쪽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 언제나 우위에 있던 지역인데 예. 만약에 정말 그 단일화라든지 자진 사퇴가 없이 양 후보가 동시에 나가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됐다고 한다면 이 두 후보 모두, 또 뭐 정현 후보보다는 물론 장해찬 후보가 좀 더 비판을 받겠지만 모두 이 분열의 책임에 대한 어떤 비판은 아마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